오늘은 견갑골 불안정성과 잘못된 보상 패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견갑골 내측의 주변 통증이나 어깨 관절의 통증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견갑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조차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견갑골은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견갑 상완 리듬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견갑골은 단순히 어깨 관절을 움직이기 위한 뼈가 아닙니다. 팔을 움직이고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서 견갑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견갑골이 제대로 안정되지 않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어깨 관절이나 아니면 팔꿈치,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오십견, 그리고 회전근개의 파열 혹은 손상 등등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 견갑골의 움직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견갑골의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당장에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견갑골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움직이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팔을 들 때 견갑골이 약간 주체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깨에 만성적인 증상이 있는 분들은 견갑골 자체의 움직임이 없이 팔을 써서 아니면 어깨를 써갖고 견갑골을 수동적으로 끌어오는 움직임을 만듭니다. 수동적인 움직임도 움직임이 아니냐 라고 하면 사실 말씀드릴 게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능동적인 견갑골의 움직임이 당장 없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견갑골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팔이나 어깨를 써서 쓰는 이런 수동적인 패턴, 그러니까 보상 패턴이 반복되게 되면 어깨 관절이나 회전근개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손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깨가 충돌하는 느낌이 계속 있고 팔을 내리고 있는데도 이거를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 팔의 무게가 꽤 많이 나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팔을 내리고 있을 때 팔을 어깨 관절로만 버티면 계속 불편감이 심해집니다. 근데 정상인 분들은 이 팔의 무게를 견갑골을 통해서 흉곽으로 전달하고 몸통 쪽으로 무게 분산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 있을 때 팔의 무게를 인식하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견갑골이 뜨거나 불안정한 분들은 어깨도 손상됐고 이런 분이 팔의 무게를 분산할 데가 없다 보니까 회전근개로 달랑달랑 매달리게 하거나 아니면 상완 이두근건이나 혹은 주변의 인대로 수동적인 지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아프고 가만히 있는데도 불편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일단 시술이나 치료를 통해서 염증들을 많이 줄여놨다 라고 했을 때 자주 발견하는 보상 패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갑골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은 광배근이 굉장히 우세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견갑골을 척추 방향으로 당기는 거를 내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중부 승모근입니다. 근데 이 역할을 잘 못하게 하게 되면 광배근이 억지로 수행할 수 있어요. 대신 사용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광배근의 하부 섬유가 견갑골 하각의 근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견갑골의 움직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광배근을 쓰게 되면 견갑골 내측에 있는 중부 승모근이나 능형근이 약화가 되거나 비활성화된 경우에는 광배근이 보상작용을 통해서 견갑골의 내전 기능을 수행해 주게 됩니다. 이런 보상 패턴은 일시적으로 견갑골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움직임 패턴을 형성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 주변의 부담이나 근육 불균형을 점점 더 크게 만듭니다. 여기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광배근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광배근은 어깨를 뒤로 당기거나 팔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근육만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견갑골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어깨 관절이나 회전근개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보상 패턴의 움직임은 삼각근을 우세하게 많이 쓰거나 아니면 어깨 관절을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정거근이라고 하는 거는 견갑골과 이 늑골에 붙어서 견갑골을 앞으로 당기고 안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뻗고 몸통은 그대로 있는데 팔을 더 길게 만들려면 이 정거근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정거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냥 삼각근만 써도 이 어깨만 써도 이렇게 내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거근이 약화되거나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게 되면 팔을 앞으로 밀거나 들어 올릴 때 견갑골의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삼각근이 견갑골을 움직이는데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정거근이 역할을 못하니까 정거근의 역할 일부를 삼각근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모든 움직임을 삼각근 얘네들만 써서 자꾸 쓰는 거거든요. 정거근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면서 견갑골의 안정성은 떨어지게 되고 견갑골이 이 흉곽에서 들리거나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견갑골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면서 어깨 관절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광배근이나 삼각근이 우세하게 되는 패턴들이 나오게 된 원인이
이미 어깨 주변의 안정성 근육이 매우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활은 해야 되고 당장 생업도 해야 되고 또 좋아하는 운동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약화가 됐는데도 그냥 무작정 쓰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악순환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나름의 효율성을 택한 방식인데 정작 어깨 관절에는 부담을 주는 행동들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이 안정성이 다시 차기 전까지는 무리한 움직임이나 과도한 활동들은 조금 제한해 주시고 안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충분히 기르고 난 이후에 움직임 범위를 조절해 가고 점진적인 강화 훈련을 통해서 증상을 안정화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평생 써왔던 잘못된 패턴이기 때문에 교정하는데 거의 6개월 이상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환자분들이 꾸준히 재활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전혀 불편감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치료를 받고 시술을 받고 혹은 수술까지 했는데 계속 불편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필요하다는 거를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펜랩이었습니다.